상견례는 언제 하기로 했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수원에 있는 식당에서요. 너희 둘 다 서울에 살지 않니? 민우는 살짝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부모님이 거기 사신대요.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날을 제 낡은 의심으로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 어제 수진이네에서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계약금을 좀 보냈어요. 계약금. 무슨 계약금? 민우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신혼집이요. 수진이 부모님이 좋은 매물이 나왔다고 하셔서 급하게 계약금 3천만 원을 보냈어요. 계약서는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니? 아직이요. 이번 주말에 상견례 하면서 모든 서류를 확인하고 본 계약할 거래요. 제 가슴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형사의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날 제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자 민우가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와, 아버지, 완전 멋있으세요. 내 아들 장가 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차 안에서 민우가 조금 긴장한 듯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긴장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사로서 평생 키워온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도착했네요. 수원의 한 고급 한정식 식당 앞에 차를 세운 민우가 말했습니다. 식당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가슴 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곧 터질 사건 현장에 들어서는 것 같은 예감. 민우가 문을 열자 식당 안쪽 방에서 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형사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우 아버지입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주 앉은 수진의 부모님은 저보다 더 격식 있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다크 네이비 수트에 은은한 금줄무늬 넥타이를, 어머니는 브랜드 투피스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무언가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민우 아버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진이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상견례 선물입니다. 수진 아버지가 테이블 위로 고급스러운 포장의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유명 와이너리의 빈티지 와인과 크리스탈 글라스 세트였습니다. 값비싼 선물이었지만 평소 와인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와인이 최근 경매에서 주목받았던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갑자기 결혼을 앞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빚을 만들어 심리적 압박을 주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선물을 준비 못했네요. 뭐 괜찮아요. 남자 혼자서 이런 거 챙기기 힘들죠. 수진 어머니의 말에 숨겨진 경멸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범인 신문할 때 자주 보던 그런 눈빛, 상대를 깔보는 듯한.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수진 아버지는 소주를 연거푸 들이켰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민우의 직업과 수입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면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아, 그게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생활이 있으니 그런 질문은 좀 삼가는 게 어떨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불편한 듯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뭐 사생활이라 결혼할 집안끼리 뭘 그렇게 숨깁니까? 그때 수진 아버지가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이왕 만난 김에 신혼집 계약서 작성하면 어떨까요? 제가 부동산 일을 오래 해서 좋은 매물을 하나쯤 해뒀거든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민우가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이 아파트가 지금은 시세보다 3억이나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계약금은 이미 받았고 오늘 중개 수수료랑 나머지 계약금 5천만 원만 입금하면 됩니다. 형사 본능이 발동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주소가 모호했고 등기부등본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계약서에는 판매자 서명란이 공란이었습니다. 혹시 등기부등본은 어디 있나요? 수진 아버지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내일 가져오기로 했어요. 급한 매물이라 오늘 일단 계약금부터 완료하고. 수진 어머니가 재빨리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진이 혼수 비용도 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엄마, 그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둘이 함께 마련하기로. 수진의 말을 어머니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너는 좀 조용히 해. 그 순간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공포? 복종? 아니면 연기? 확실한 건 이게 정상적인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를 비운 수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거짓말의 신호였습니다. 자, 여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개 수수료는 제 계좌로 바로 송금해 주시고요. 그는 도장과 스탬프를 꺼내며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저기 계약서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싶은데요.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세요? 이런 매물 놓치면 2번 다시 못 구합니다. 수진 부모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수진과 부모의 관계였습니다. 마치 대본을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따라 나온 민우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수진이에 대해 정확히 얼마나 알고 있니? 민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부모님이 조금 독특하신 것뿐이에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우의 눈에는 희망과 사랑만 보였지만 제 눈에는 그 너머의 위험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들아, 형사로 3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사람의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야. 화장실 벽에 기대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진이가 자기 부모에 대해 얼마나 말해줬지. 직업이라든가, 사는 곳이라든가. 민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사실 많이 안 해줬어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만. 그럼 수진이가 정말 변호사가 맞는지 확인해봤니?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의심을... 그리고 네가 이미 보낸 계약금 3천만 원, 그 아파트 실제로 봤니? 등기부등본은, 계약서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가 검토했고. 민우의 눈에서 의심의 그림자가 피어났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리고 방금 도장 찍으라는 계약서, 판매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 합법적인 계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우리를 향했다가 급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빨리 오세요. 우리 수진이가 급한 전화가 와서 미리 송금을 부탁하네요. 돈을 보내고 도장을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수진이 노트북을 열고 은행 사이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빠, 여기로 5천만 원만 보내주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내가 변호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수진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진 것을 감지했습니다.
더 다급하고 더 강압적이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없는 것처럼. 민우가 대답하기 전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어머님, 실례지만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 부모는 서로를 흘깃 쳐다봤습니다. 의사소통의 신호였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자주 본 장면. 저는 부동산 개발 쪽에 있어요. 모호한 대답. 전형적인 사기꾼의 답변 패턴이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회사시죠? 수진 아버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봐요. 우리가 지금 취조당하는 건가요? 하하. 웃음 속에 숨겨진 방어 기제. 수진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긴장의 신호였습니다. 일단 계약부터 마무리하고 이야기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수진 아버지가 다시 계약서를 민우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우는 저를 바라봤고 저는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싶네요. 순간 수진 부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변호사, 왜요? 우리 수진이가 변호사인데. 그래도 제3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 송금 전에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싶고요. 수진 부모의 얼굴에 노골적인 불만이 드러났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저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서서히 진실을 깨달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혹시 경찰이셨나요? 수진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퇴한 형사입니다. 그 말에 수진 부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당혹감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재밌는 직업이었겠네요. 수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의 신호.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들을 노린 결혼 사기단. 과거 수사했던 사례와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민우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요? 수진 부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입니다. 민우야, 넌 이 아버지를 믿지?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사이에 쌓아온 신뢰가 이 순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네, 물론이죠. 그럼 지금 이 자리를 함께 떠나자. 수진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 오빠.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계약은? 돈은? 민우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나중에 연락할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수진과 그 부모가 급히 무언가를 서로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친절하거나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사기꾼인가요? 아들아, 내가 보낸 계약금부터 찾아봐야 할 것 같다. 차 안의 긴장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우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오다니.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민우야, 넌 수진이의 부모가 어디 살고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니? 그건 수원에 산다고 했어요. 주소는? 구체적인 직업은? 민우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송금한 3천만 원의 계약금 정확히 어떤 계좌로 보냈지?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 휴대폰을 꺼내 송금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인 계좌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라면 법인 계좌나 에스크로 계좌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아버지, 설마 수진이까지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의 직감이라는 게 있단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루면서 사람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눈이 생겼어.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침묵 속에 번쩍였습니다. 내일부터 조사해보마. 내가 틀렸다면 그땐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마.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형사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수진 부모의 수상한 행동들, 모순된 말들, 그들의 눈빛. 무엇보다 그 고급 와인 세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가격대가 너무 높았고 그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와인 이미지를 검색해 보니 시중가는 2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상대에게 이런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분명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퇴직한 동료 정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형사? 나 박지훈인데 그래, 오랜만이군.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나? 정형사는 아직 현직에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에게 수진과 그 가족에 대한 간단한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민우가 송금한 계좌 주인의 신원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와인 세트도 한번 확인해 줄 수 있나? 너무 고가라서 의심스러워. 정형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후에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와인 세트는 확실히 진품이야. 하지만 2달 전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도난 신고된 물건이야. 신고자는 중국인 사업가였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난당한 물건을 선물로 준다니. 이들은 단순한 결혼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계좌 주인은 김미라라는 여성인데 지난 3년간 3번의 이름 변경 기록이 있어. 그리고 관련 수사 기록도 몇 건 발견됐어. 집으로 돌아와 민우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사기요? 민우의 목소리가 작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형사가 보내온 자료를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있지. 요즘은 더 교묘해졌어. 주로 고소득 전문직 미혼 남성들을 노린단다. IT 분야는 특히 타겟이 되기 쉽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한수진, 그녀의 실제 이름은 김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모는 실제 부모가 아니라 공범이었습니다. 이 사진 좀 봐라. 경찰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다른 남성과 찍은 약혼 사진, 그리고 또 다른 남성과의 사진. 모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직업으로 위장한 채.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버지와 어머니도 매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송금한 계좌의 흐름이야. 돈이 몇 시간 만에 여러 계좌로 분산되었어. 전형적인 자금 세탁 패턴이지.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왜 저한테 그런 일이...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들의 수법은 간단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결혼식 직전에 사라지는 거야. 와인 세트가 도난품이라는 점을 보면 이들은 더 큰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민우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의 뺨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니다, 넌 그저 사랑했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 네 돈을 되찾아야지. 그때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우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가버리고 계약금 나머지도 아직 안 보냈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급하고 계산적인 음색이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김미라 씨, 이제 그만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진, 아니, 미라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상냥하고 다정한 연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가면이 벗겨진 것처럼 그 목소리에는 차가움과 계산적인 냉담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어? 민우의 눈에서 마지막 희망의 불빛이 꺼져갔습니다. 그의 얼굴에 비친 실망감이 저를 찔렀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박 형사님이 알아내신 거군요. 역시 소문대로시네요. 제 목소리가 형사 시절의 단호함을 되찾았습니다. 30년간 범죄자들을 상대해온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도난 와인까지 증거로 남겼으니 상황이 심각해졌어.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도난당한 물건을 선물로 주다니 단순한 결혼 사기를 넘어선 범죄야. 전화기 너머로 미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잠시 누군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동료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와인이 제길 어떻게 그걸... 계약금 3천만 원 내일까지 돌려줘. 그럼 와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민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도난품에 대해 눈 감아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민우의 돈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정형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요. 알았어요. 내일까지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개월간의 연애, 수많은 추억들, 그리고 결혼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이제 막 현실을 받아들이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자식의 상처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와인 때문인가요? 소파 옆에 앉으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이 예전에 다뤘던 사기꾼들과 비슷했단다. 눈빛, 말투, 상황을 피하는 방식, 그리고 너의 개인 정보만 계속 캐내려 했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민우의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인은 결정적인 증거였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200만 원짜리 와인을 선물하는 사람은 없다. 뭔가 목적이 있었던 거지. 심리적 부채감을 주려는 수법이지. 민우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35의 성인 남성이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창피해요. 아버지 앞에서 이런 꼴을 보이다니. 전 IT 보안 전문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정보는 지키면서 정작 제 자신은 보호하지 못했네요. 아니다. 네가 속았다고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야. 사랑을 믿었던 거니까. 그의 등을 천천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법이야. 그리고 3천만 원으로 내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해. 더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민우는 오랜만에 자신의 옛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가 잠든 후 정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민우의 돈을 돌려받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정형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떨림은 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형사는 특별수사팀을 꾸려
미라와 그 일당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좌 추적 결과 지난 2년간 비슷한 패턴으로 여러 계좌가 연결되어 있어요. 최소 100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 형사의 말에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와 결의가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날 오후 민우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그들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간의 잠복 끝에 미라와 그 일당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피해자를 노리고 있었고 경찰의 급습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민우는 경찰서에서 그들과 마주쳤지만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게 한 번도 진심이 아니었던 거군요. 이번에는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정 형사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런 일로 경찰서를 찾게 될 줄은 몰랐네. 하지만 이 사건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니 다행이야. 수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사한 수법으로 10명이 넘는 남성들에게서 총 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던 전문 사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난 와인 세트는 그들이 국제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미라는 단순한 결혼 사기꾼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서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한강변을 걷기로 했습니다. 민우와 나란히 걸으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강물 위에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민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상처받은 듯 했지만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뭐가? 네 연애를 망친 건데 애비 마음이 안 좋구나.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 인생을 구해주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저 같은 피해자들이 더 생겼을 거고요. 민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 형사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결혼 직전에 신혼집 명목으로 최소 5억 원을 요구한 후 사라질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3천만 원은 그저 믿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혼식 직전에 신부가 사라지는 충격은 금전적 피해를 넘어선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겼을 겁니다. 평생 형사로 살면서 늘 생각했단다. 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걸까? 범인을 잡아도 또 다른 범인이 나타나고 끝이 없는 싸움 같았지.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내가 쌓아온 경험이 내 아들을 지켜냈으니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던 거야. 민우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마치 어릴 때처럼. 순간 아들이 아직도 제게는 작은 소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보호하고 싶은 존재. 앞으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그리고 제가 IT 보안 전문가니까 이런 사기꾼들을 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볼게요. 그의 눈에 결의가 보였습니다. 이 상처를 단순한 피해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래,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지. 그리고 내 기술로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있다면 더 좋겠구나.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우가 자랑스럽게 한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이프 미팅이라는 앱이었습니다. 소개팅이나 연애 중에 상대방의 기본 정보를 검증하고 사기 징후가 있을 경우 경고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미 소규모 테스트 과정에서 몇 건의 잠재적 사기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협업해서 만들었어요. 정 형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이미 몇 건의 사기를 예방했대요. 앱을 살펴보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원 확인을 넘어 행동 패턴과 대화 분석을 통해 사기 징후를 포착하는 알고리즘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 아들,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경험한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로 승화시켰어.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목표를 향한 열정이 보였습니다. 아픔을 이겨내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민우가 데려온 여성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형사였습니다. 33세 조윤아 경위. 그녀는 민우의 앱 개발을 기술적으로 도왔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박지훈 형사님 맞으시죠? 민우 오빠한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전설적인 직감을 가진 형사님이셨다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민우 아버지일 뿐이에요. 그녀가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형사님의 직감이 민우 오빠를 구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멋진 일이었네요. 창밖으로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봤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는 아물고 새로운 시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오랜 경험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민우의 상처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도 찾았습니다. 때로는 어두운 곳에서도 빛이 피어나는 법입니다.